23강 게이트웨이 들어갑니다. Plants show finely tuned adaptive responses when nutrients are limiting. 플랜트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명사로 쓰면 식물, 타동사로 쓰면 무엇을 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how, 보여준다. 네, 뒤에 목적 하나 있는 삼형식 문장이죠. finely tuned, fine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예, 뭐 좋은, I'm thank you fine, 뭐 이렇게 할 때 fine도 있지만 미세한 혹은 섬세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섬세한. 그래서 finely, 즉 형용사에다가 ly 붙였으니까 부사가 돼서 미세하게, 섬세하게. 여기서는 섬세한이라는 뜻으로 좀 맞겠네요. tune이라는 단어, 조정하다라는 단어죠. tune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조정하다라는 타동사. tune도 그러니까 조정된이죠. PP 형태니까. 섬세하게 조정된 adaptive라는 단어네요. 앞에서 한번 했었죠. adapt, A to B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게 suit A to B하고 같은 말이라고. A를 B에 맞추다,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수능시키다. 특히 동물이나 이렇게 생물 쪽에서 나오면 adapt라는 단어는 수능시키다 혹은 적응시키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수능시키다 혹은 적응시키다. 적응이 맞겠죠. 그래서 이게 adaptive에서 adaptive라고 하면 적응하는, 순응하는 이런 뜻입니다. 적응하는 혹은 적응적인 이런 뜻이죠. 적응적인. 적응적인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적응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이 생물 쪽에서 쓰는 그냥 적응 반응이라는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뭐 이거 읽을 때 이게 이런 전문 용어인지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일단은 적응적인 반응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적응 반응을 섬세하게 조정된 적응 반응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적응이라는 건 되게 환경에 적응할 때 이렇게 생물 쪽에서 많이 써요. 접속사죠. When nutrients are limiting. BING 나왔네요. BING. 예, 이거 나오면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세 개. 첫 번째는 진행형이에요. 뭐뭐하는 중이다. 진행형. 두 번째는 ing가 동명사 보호인 경우죠. 뭐뭐하는 것이다. be2 부정사처럼 동명사 보호인 경우.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세 번째죠. 잘은 나오진 않지만 비동사 다음에 누가 ing가 현재 분사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딱 보고는 몰라요. 그냥 BING일 경우는 진행형으로 일단 해석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진행형이니까. 식물들은 제한하는 중이다. 일단 말이 안 되죠. 제한하는 것이다. 영양소들은 제한하는 것일 때 뭔가 좀 찜찜하죠.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분사로 리미팅은 아예 이런 단어들은 대개 현재 분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완전히 형용사화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리미팅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그냥 제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제한하는 이라는 뜻은 당연히 있어요. 리미팅에서 오는 단어니까. 제한적인 이런 뜻이죠. 제한적인. 세 번째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뉴트리언트는 영양소란 뜻이죠. 영양소들이 제한적일 때 적응적인 반응을 한다. 그것도 잘 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문장이 두 문장으로 나눠 있으면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과 누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B나 C의 첫 문장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뒤쪽 문장, 이렇게 만약에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을 때는 이 마지막 문장에 늘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마지막 문장과 다음에 첫 번째 문장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A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A는 절대로 답이 아니고 B나 C 중에 답이 있으니까 보죠. Gardeners may recognize yellow leaves as a sign of poor nutrition and the need for fertilizer. 가드너는 정원사라는 거 다 아시죠? may recognize 타동사로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실현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인식하다. 여기서는 인식하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인식할 수 있다 혹은 인식할런지도 모른다. yellow leaves 노란 잎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노란 잎. 보통 어떤 걸까요? 시든 잎을 얘기를 하죠. 시든 잎들. yellow leaves를 할런지도 모른다. 인식할런지도 모른다. as a sign of.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뭐뭐의 표시로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뭐의 사인으로서 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통째로 외우면 좋은 점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영어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관사 어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 즉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외워두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으니까 관사가 붙는 것들, 즉 부정관사가 붙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외우세요. 뭐뭐의 표시로서. 뭐의 표시로서? poor nutrition. 이때 poor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가난한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상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상태가 안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요. 경제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poor health 무슨 말일까요?
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를 푸어라고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푸어 누트리션이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직접 해석하면 안 좋은 영양이라는 뜻이겠지만 실제는 그 어떤 우리 말로 좀 고상스럽게 얘기하면 뭘까요? 뭐 영양 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은 영양의 표시로서 그리고 need and가 연결하는 건 당연히 뉴트리션이 1번일 거고 need가 2번이겠죠. 욕구 다음에 혹은 필요 다음에 need 다음에는 항상 for가 옵니다. 무엇에 대한 fertilizer는 밑에서 단어 정리하겠지만 비료라는 뜻이죠. 일단 비료는 땅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죠. 원래 fertile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fertilize라는 것을 그 비옥하게 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비료에 대한 어떤 필요와 욕구와 뭐 안 좋은 어떤 영양의 사인으로서 되셨죠? 네. 옐로우 립을 인식할런지도 모른다. 예.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가드너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표시들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첫 문장들과 연결하셔야 돼요. 일단 B로 가셔야죠. B 봅시다. 대신에 약간의 느낌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연결된다라는 느낌.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Researchers in this area had shown that plants are constantly aware of their position in the environment in terms of both space and time. 리서처죠. 연구입니다. 어디에서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has shown that 대리아를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식물들은 이건 대선 타동사 뒤인 대신 접속사라 그냥 생략할 수 있죠. 식물들은 끊임없이 be aware of 좀 더 하겠지만 무엇을 인식하다는 단어죠. 그들의 지위를 혹은 위치를 인식합니다. 끊임없이 어디에서 환경에서 모의 관점에서 인텀즈 오브 무엇의 관점에서 보스 A and B네요.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이것과 위에가 연결되는지는 밑에 걸 봐야 돼요. C를 but if a plant does not does not have a caretaker to provide supplemental minerals, it can proliferate or lengthen its roots and develop root hairs to allow foraging in more distant soil patches. 아유, 엄청 기네요. 봅시다. 머릿속에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가드너들이 이렇게 옐로우 잎을 인식한다. 무언의 사인으로서 좀 안 좋은 영향과 비료에 대한 이런 것으로서 했었죠. 그러나 일단 반대 문장이 나온다는 소리네요. 앞문장하고. 이런 지시사들도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 인칸트레스 대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에 쓰이면 이런 것들이 이건 접속사고 이거는 접속 부사라고 하죠. 접속사처럼 비슷하게 쓰는 부사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시사라고 부를게요. 또 여기 있던 this 같은 것도 일종의 지시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앞 뒤의 연관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죠. 뭐 also도 그렇고 또한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앞에 문장이나 앞에 줄에서 똑같은 소리를 한번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접속부사 이런 것들 넓게 보면 이제 지시사라고 하는데 이 지시사들이 잘 보면 좀 풀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읽으면 이때는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앞문장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의하실 게 바로 이 지시사예요. 이 문제 풀 때 핵심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문장에 지금 옐로우 립 어쩌고저쩌고 떨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반대 얘기가 나와야겠죠. If a plant does not have 만약 한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를? 케어테이커, 보호자, 관리자 혹은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빨리 못 떠올리셔야 돼요. 가드너 떠올리셔야 되죠. 네, 이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번이 아마 맞을 겁니다. 느낌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뭘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드 제공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어떤 미네랄, 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식물이겠죠? 식물은 프롤리퍼레 증식하거나 또는 1번 그 다음에 랭슨 강화하다는 뜻이죠. 강화할 수 있다. 있죠? 그것의 뿌리를 그리고 발달시킬 수 있다. 뿌리 헤어를 뭐 하기 위해서 allow foraging. forage라는 단어 앞에서 나왔죠. 먹이를 찾아다니다. 먹이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마 이게 식물이니까 영양분을 찾아다닐 거예요. 뭐와 distant soil patches. patches는 어떤 그 땅의 구역을 얘기합니다. 더 먼 땅의 어떤 구역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 이런 뿌리 같은 거 발달시킨대요. 만약에 가드너가 없으면 이런 뜻이죠. 아무래도 연결상 C가 맞겠죠. 되셨죠? 밭을 몰라도 내용상 보면 앞에 문장과 반대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에는 가드너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지만 여기는 그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C가 맞을 겁니다. 느낌상으로. 그럼 다시 C를 해보죠. 이제 C 문장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 접속사 이제 느껴지나요? 이렇게 나온다면 어딘가에 끊기겠죠. 이렇게 주절하고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를? 케어테이커. 예, 외우세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게 관리자라는 뜻도 있고요. 케어가 보살핌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테이크, 갖는 사람입니다. 테이크 케어 오브 아시잖아요. 테이크 케어 오브. 뭐할, 이건 뭐 형용사용법도 되고 뭐뭐 하기 위해서도 되는데 아마 형용사용법이 맞을 것 같아요. 제공할, 뭐를? 보충적인 미네랄. 이게 보충적이 된다는죠. 단어 정리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보충하는 이런 뜻이죠. 미네랄은 보통 광물인데 우리 그냥 미네랄이라고 하니까 미네랄이라고 할게요. 어떤 보충적인 미네랄을 제공할 테오케이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 이시받는 것은 식물이겠죠. 앞에 있는 a plant. 그 식물은 can proliferate. proliferate 타동사로 무엇을 증식하다, 증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증식이라는 게 어떤 세포 분열에서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증식하다, 증식시키다. 증식하거나 또는 lengthen. 여기서는 아마 and하고 or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목적어를 같이 취하니까 or가 아마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하면 1번으로 보고 and가 2번 정도로 보시면 develop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타동사고 이것도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를 공유하죠. 그렇다는 소리는 요 단어가 같이 연결됐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 식물은 그것의 뿌리를 증식시키거나 또는 강화할 수 있다. lengthen 타동사로 보면 강화하다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요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develop과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발달시킬 수 있다. 그것의 헤어. 영어에서 헤어는 머리털, 뭐 가리지 않고 다 털 나는 것들을 헤어라고 합니다. 몸에 있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부 다 코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뿌리의 헤어요. 이게 뭐죠? 뿌리털이겠죠. 그러니까 뿌리털을 발달시킬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예, 여기서 아셔야 될 거. allow는 뒤에 동사 성분이 올 때 투부정사는 못 오고 ing만 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allow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허락하다. 뭐를 허락하기 위해서? for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왔죠. forage. 원래 뜻은 뭐다? 말이 자기 풀을 찾아다니다라는 뜻에서 마초를 찾아다니다라는 뜻인데 그게 확장돼서 먹이를 찾아다니다, 식량을 찾아다니다,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예, 식물이니까 영양소를 찾아다니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는 아마 영양소일 겁니다. 식물이니까. 좀 넓게 지금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 영양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뿌리를 발달시키고 길게 하고 증식시키고 또 뿌리에 털을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뿌리를 길게 한 다음에 그 털도 이렇게 증식시킬 수 있다. 발달시킬 수 있다. 어디에서? 뭐와 distant. distant는 먼이라는 형용사죠. 먼. 그 다음에 soil이라는 건 흙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 토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패치라는 단어. 이게 땅과 같이 땅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땅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땅의 구역. 원래 뜻은 뭐죠? 이 패치가 그 덧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패치. 덧대는 걸 의미하는데 이 땅과 같이 쓸 때는 땅의 어떤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 구역. 되셨죠? 네. 구역에서 더 멀고 먼 땅의 어떤 구역에서, 그러니까 더 먼 땅에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장을 푸실 때에도 이게 지금 나머지가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거의 이제 이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정도까지 왔을 때는 이제 그게 마지막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문장과 누가 연결되겠습니까? 다시 앞 문장에 그 다음 문장들의 첫 문장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Plants can also use their memory to respond to histories of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in nutrient or resource availability까지 봅시다. 식물들은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또한은 앞의 문장과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뿌리를 증식시킨다 외에 또한 뭘 사용한다? 그들의 기억을 사용한다. 예, 기억. 문장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면 돼요. 앞에는 케어테이커가, 첫째 문장에서 케어테이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케어테이커가 없는 경우에서 이렇게 케어테이커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고, 요 다음부터는 메모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뭘 사용한다? 기억을 사용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여기서 한번 더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한다, 할 수 있다. 리스판드 투는 한 번에 외우셔죠. 어디에? 예, 사람한테는 응답하다지만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럴 땐 뭐라 그럽니까? 반응하다라고 해야 되죠. 영어에서는 항상 사람과 사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똑같은 행위를 하면 사람일 때는 응답, 사물일 땐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하다라고 해야 되죠. 역사에 반응한답니다. 역사에. respond to,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래요. 예, 일단 역사라고 할게요. 뭐의 역사입니까?
temporal이라는 단어 한번 보고 가시죠. tempo에서 왔겠죠, 당연히. 우리가 맨날 temper가 늦네 빠르네 할 때 그 시간을 의미하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시간의라는 뜻이 있어요. 예, temporal,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spatial이라고 공간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도 꼭 외우시고, temporal 하면 일시적인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space에서 온 단어니까 당연히 이렇게 CIA를 써야 될 것 같은데 TIA를 쓰죠. 좀 특이하죠. 물론 위에 것도 맞고 아래 것도 맞는데 아래 걸 더 많이 써요. 위에 것도 당연히 맞는 겁니다. 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spatial 이렇게 읽죠. 그 다음 반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의 역사입니까? 시공간의 variation, 변화 변동이라는 뜻이죠. 예, 변화 변동. change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변동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역사 너무 거창하죠. 뭐 흔적, 기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흔적이나 기억 정도. 그러니까 시공간의 변화의 역사,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에 반응하기 위해서 in nutrient resource ability. 어디에서의 변화입니까? nutrient, 영양소 또는 자원 활용 가능성에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영양소, 그 다음에 자원 활용 가능성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에 있어서의 변화 변동.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있어서 영양소나 혹은 자원이라는 게 광물 같은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활용 가능에 있어서의 시공간의 영향의 역사. 자기가들이 거기서 최소한 나무들이니까 몇십 년을 살았을 테니까 그런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또 사용할 수 있대요, 애들이. 되셨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다시.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서 has shown that 데브리터 식물들은 칸수들이 끼어닫고 있다. 그들의 지위를. 괜찮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1번 A번으로 가볼게요. in contrast, 대조적이래요. 그럼 당연히 C번의 끝과 이 A번의 첫 문장은 반대의 문장이 돼야 됩니다. 식물들의 뭐의 역사를 가진 거죠? 뉴트리언트 어번던트 역사 같은 것은 리스크 어버스하다. 그리고 세이브 에너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죠,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나오고 대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번던스의 역사가 아마 대조적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전 하다라는 이런 단어들. 그런데 이게 나오려면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죠? 어번던트 하지 않았다, 즉 풍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내용적으로? 만약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냥 어디로 한다? 이때는 다 포기하시고 요 두 개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A번이 먼저 답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제 A번을 읽을게요. 그럼 똑같은 요령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 뒤쪽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 부분이 얘의 첫 마디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되셨죠? 일단은 얘는 사실 얘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요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다 고려해서 볼게요. A번이라고 칩시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plant with history, 뭐의 흔적을 가진 겁니까? nutrient abundance, abundance는 풍부함이란 뜻이에요. 풍부 혹은 풍부함 이런 뜻이죠. 영양소의 풍부함을 가진 식물들은 risk averse,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이픈 치셔도 돼요. 이거는 한 단어로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risk averse라는 단어예요. averse는 싫어하여, 혐오하여라는 뜻인데 이게 일단 위험 회피적인이라고 할게요. 단어 뒤에서 위험 회피적인. 왜냐하면 어버전이라는 명사에 그 심리학 용어에 회피 성향 혹은 회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나 보통 이 식물 쪽에서 보면 리스크가 붙으면 보통 위험 회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험 회피적이거나 1번, 그 다음에 save, 절약한다는 뜻이겠죠.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 말이죠. 대조적이라는 말을 일단 유심히 보셔야 돼요. 대조적으로. 그 다음 그냥 할게요. at all, 왜냐하면 이제 C번만 해서 연결되는 걸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A, B만 이제 신경 쓰시는 거예요. At all developmental stages, plants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or unevenness so as to be able to use their energy for growth, survival, and reproduction, while limiting damage and non-productive uses of their valuable energy까지 봅시다. 해석을.
모든 발달 단계에서, 발달 단계에서 할 때는 보통 스테이지일 때는 at을 많이 쓰죠. 단계란 뜻이죠. 이때는 스테이지 무대란 뜻이 아니라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들은 반응한다. 어디에 반응하니까 환경적인 변화에 반응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분, 평평한, 뭐 고른이라는 뜻이죠. 고른이라는 뜻에서 uneven이 된 거죠. 고르지 않은. 당연히 NESS 붙였으니까 고르지 않음. 형용사에다 NES 붙이면 추상명사가 돼버리죠. 고르지 않음. 환경적인 변화와 고르지 않음. 예, 이때 unevenness는 거의 change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화와 고르지 않음.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것에 반응한다. so as to 부정사 똑같은 말 뭡니까? in order to 부정사. 이건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자는 소리죠? in order. 그 주문할 때 그 order 명령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부사적으로 무조건 해석하라는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아, 그런데 뒤에 can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디 유주까지 해석을 해야겠네요.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뭐를 위해서? 첫 번째 growth 성장입니다. 두 번째 survival 생존이고 마지막으로 번식이라는 뜻이죠. reproduction 번식을 위해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어떤 불균형에 반응한대요. 모든 단계에서. 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인 그런 거에서 좀 떠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그 모든 단계에서 이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 while 뭐 하는 반면에 일단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으로 해석하자고 그랬죠. 네. limiting damages non-productive uses 되시죠? 어떤 제한하는 것인가요? 제한하는 반면에 분사구문처럼 되어 있군요. 제한하는 반면에 뭐를? 데미지 어떤 손상과 non-productive 생산적이지 못한 거니까 뭐예요? 번식하지 못하는 생산적이지 못한 사용이죠. 뭐에 대한? 그들의 귀중한 valuable은 귀중한 그들의 귀중한 에너지에 대한 사용 혹은 에너지의 그 생산적이지 못한 사용과 이런 데미지를 뭐 하는 반면에 리미트 제한하는 반면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과 누가 연결돼야 된다? 예, 이게 연결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죠. 사실은 앞에서 스페셜하고 베리에이션, 템포럴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연결되면 어떠나요? 느낌이? 예, 안 되죠.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는. 밑에 거 계속 한번 볼까요? 미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Researchers in this area has shown that plants are constantly aware of their position in their environment in terms of both space and time죠. 연구예요. 이 분야에서의 연구. 이때 area는 영역이라는 뜻보다는 분야라는 뜻이 맞죠. 이 분야에서 연구는 has shown that 대리아를 보여줬다. 식물들은 be aware of 무엇을 알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인식하다, 알다. constant 끊임없는 이라는 뜻이죠.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위치를 어디에서 환경에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다. 뭐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이 말이죠. 둘 다의 관점에서 무엇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고 관점에서 시공간의 관점. 사실은 그래서 이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페셜하고.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을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어려운 경우 C에서 가능한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지금? 뭔가 좀 찝찝하죠 이것도. 네, 그다음 볼게요 한번. Plants that have experienced variable nutrient availability in the past tend to exhibit risk-taking behaviors such as spending energy on root lengthening instead of drip production. 까지 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비교할 때는 끝에도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얘하고 누구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부분하고만 연결될 거예요.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봅시다. 식물들, 어떤 식물들입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have pp니까 경험해 왔던 식물들이죠. 뭐를? 변화하기 쉬운 이런 뜻이죠. 가변적인, 변화하기 쉬운 영양소 활용 가능성. 그러니까 영양소 활용 가능한 게 아주 변화무쌍했다. 언제? past에, 과거에 이 말이죠. in the past 했던 애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와 우리 영양소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 어떨 땐 쉬운데 어떨 땐 어려웠어. 라고 이런 변화무쌍함을 겪었던 애들은 tend to exhibit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부정사는 아시죠?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예, 단어 정리 밑에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단어고 exhibit은 그 전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특히 뒤에 대절이 나올 때 이제 많이 그러는데 이럴 때는 보통 뭐라고 한다? show, 보여주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합니다. 보여주는 경향이 있대요. 이렇게 변화무쌍함을 겪었던 식물들은 뭐 리스크 테이킹, take a risk라는 단어를 아시면 혹은 어를 빼줘도 상관없는데 risk of 하면 뭔뭇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다. 그러니까 뭔뭇의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이제 활용한 단어죠. 무릅쓰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면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죠. 변화무쌍을 겪었으니까 많이 뭐가 풍부할 때 모아놔야 되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혹은 무릅쓰는 행동을 보는 거다. 뭐와 같은 such as spend는 이렇게 쓰죠. spend 시간이나 돈이 보통 혹은 노력 같은 것들도 오죠. 시간, 돈, 노력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올 때는 on을 씁니다. 이렇게 명사가 올 때는. 그런데 이게 뒤에 ing가 올 때 예전에 여기 in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보통 안 쓰죠. 이렇게 ing 동사가 올 때는. 그래서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어디에 쓰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좀 명심하시고 명사가 올 때는 보통 앞에 on 그 다음에 동사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ing가 올 때는 그냥 ing 쓰고 뭐뭐에 쓰다 혹은 뭐뭐 하는데 쓰다 이런 뜻이죠. 시간 돈을 뭐뭐 하는데 쓰다. 뭐와 같은 에너지를 어디에 씁니까? 뿌리에 씁니다. 뿌리 강화에 쓰는데요. 루트 렌트닝 쓰는 것과 같은 뭐 대신에 잎을 생산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막 번창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강화해 놨다가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하려고 이런 경향이 있대요. 자, 이 내용 갖고 대조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식물들의 역사 이건 연결이 되죠. 왜? 어번던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한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죠? 그 말을 가변적인 영양소 어떻게 됐죠? 활용 가능성이라고 했죠. 가변적인. 이 말이 지금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끝부분과 여기가 연결이 되죠. 만약에 혹시나 C에서 B로 가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진짜 시간이 있고 남는 경우에는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거의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실제로 여기서 괜히 시간 보내다가 만약에 C에서 B나 A로 가는 걸 모르는데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해석은 다 했습니다. 단어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가실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C에서 B로, 그 다음에 A로. 해석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지만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봅시다. 단어가 뭐가 있나요? 어댑트라는 단어 있었죠? 네, 일단 어댑트라는 단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댑티브 하는 겁니다. 어댑트라는 단어이죠. 어디에서 했죠? A to B. 앞에서는 A를 B에 맞추다. 자전거 얘기 나왔을 때 했었죠? B에 맞추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맞추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맞추다는 어떻게 하냐면 A를 B에 뭐 순응시키다 혹은 적응시키다. 지금 했던 이제 생물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적응시키다 혹은 적합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형용사가 adaptive예요. 당연히 맞추는이라는 형용사 의미일 텐데 여기서는 적응적인 혹은 적응적인 이런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리미팅은 했었고 supplement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supplement라는 단어 봅시다. supplement라는 단어가 있죠. supplement 명사로도 보충이란 뜻이고 타동사로도 무엇을 보충하다라는 단어죠. supplementary 그러니까 이거의 형용사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supplemental을 지금 봤죠. supplemental 액센트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supplement고 얘 말고 사실은 이 단어가 더 많이 씁니다. supplement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supplementary 액센트가 이쪽에 있죠. 두 가지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보충하는 이런 뜻입니다. 보충하는 이런 뜻이고 proliferate 아까 증식시키다 했고 forage라는 단어 이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뒤쪽에서 아마 생물 쪽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원래는 말이 혹은 소가 그 풀을 찾아다니다라는 뜻에서 와서 이게 뭐 먹이를 찾아다니다, 식량을 찾아다니다, 지금처럼 식물이면 영양분을 찾아다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찾아다니다. 아까 allow ing는 했고 그거 꼭 외우시고 템퍼럴 아까 했었고 variable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variable 이번에는 조금 확장을 해서 variable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very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이건 타동사, 자동사를 잘 쓰는데 일단 자동사를 잘 쓰니까 자동사만 일단 할게요. 이게 일단은 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단어 있었죠. differ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different 형용사. 얘가 보통 뒤에 from이 오거나 in이 오는데 그럼 뭐뭐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 이건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얘도 똑같이 씁니다. vary in, differ from. 예, 완전히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다라는 뜻이 있고 이게 변화보다는 일단은 다양하다라는 뜻이 문제죠. 누군가하고 달라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다르다면 다양한이라는 뜻도 같겠죠. 다양하다. 세 번째가 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다, 그러니까 change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죠. 여기서 온 형용사들이 달라요. 다양한이라는 단어에서 온 형용사가 vari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변화하다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오는데 하나는 varying입니다. 변화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분사죠, 사실은. 변화하는. 그런데 지금 나왔던 variable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변화한다는, 변화할 수 있는 이란 뜻에서 가변적인, 변하기 쉬운 이런 단어가 나왔죠.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형용사들이. 이 단어도 뭐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그때그때 또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스펜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스펜드는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노력, 뭔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ing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in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라지고 보통 스펜드 시간도는 ing. 이거는 동작을 나타내니까 동사가 왔으니까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시려면 스펜드 딱 본 다음에 뒤에 이게 오거든. 이거를 쓰다, ing 거면 뭐뭐 하는데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스펜드 다음에 시간, 돈, 그런데 온 이런 게 명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쓰다 어디에가 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 시간, 돈을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해석하죠. 스펜드 뭐 나올 수 있는 게 뻔합니다. 이게 스펜드 다음에 나오면 시간, 돈 나오고 ing 오느냐, on이 오느냐 그 차이니까. 되셨죠? 그다음에 어버스라는 단어 한번 보죠. 어버스라는 단어죠. 어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싫어하여라고, 이게 하여 끝났으니까 니은의 아니니까 이거 형용사 아니라 부사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을 그 서술형 형용사라고 해요. 일단 사전에 P라고 달려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보어로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싫어하여 이렇게 많이 하죠. 어슬립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죠. 잠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보면 그냥 부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역시 P. 이게 보어로만 쓸 수 있는, 수식은 못하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뭐로 외우셔야 된다? 비동사하고 합쳐서 항상 어버스 to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명사가 aversion입니다. 뭐 aversion 해도 상관없고, SION으로 끝나면 좀 헷갈리죠? TION은 무조건 sion인데요. SION은 전인 경우도 있고 sion인 경우도 있어서, 이게 당연히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싫음이란 뜻이 있죠. 그런데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에 회피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회피 혹은 회피 심리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생물 같은 데 보면 보통 심리, 그러니까 어떤 뭘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라는 의미로 2번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어버스라는 단어가 아까처럼 무슨 의미가 있었다? 어딨나요? 리스크 어버스 이렇게 되면 위험을 회피하는 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 여기서 온다는 단어. 되셨죠? 여기까지 단어 정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잠깐 그 수능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아까 했던 이런 순서 문제 잠깐 정리를 하면, ABC 순서 문제입니다. 물론 ABC 순서 문제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에 신경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시사에 신경 쓰셔야 돼요. 지시사에. 지금 참고하고 있는 게 잘 안 나와서 잠깐만. 첫 번째는 지시사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 지시사라는 것은 문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 문장과의 지시관계, 연결관계를 나타낸다. 뭐 연결사라고 하셔도 돼요. 나타내는 건데 뭐 있습니까?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 접속 부사라고 있죠. however 같은 것들. 뭐 also, 뭐 아까 했던 in contrast 이런 접속 부사들. 이거는 크게 보면 보통 앞문장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뭘 볼 수 있다? 앞문장과 즉 앞문장의 끝문장과의 연결관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걸로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잘 안 줘요, 요즘에.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내용적으로 뭐냐면 앞문장의 맨 끝 문장, 맨 끝에 있는 문장과 누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뒷문장의 맨 앞 문장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문장의 맨 끝과 맨 앞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더 큽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연결을 하는 이것들이 훨씬 더 이게 안 되고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접속사 접속 부사만 봐도 이게 내용이 금방금방 통했는데 지금은 잘 그렇게 안 져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게이트웨이 문제는 쉬운 편이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제가 설명했었던 건데 예를 들면 그 B나 C는 골랐어요. B나 C 중 하나는 고를 수 있겠어요. 즉 첫 번째 그 주었던 문장에서 B나 C는 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경우인데 3번이 그 예를 들면 C, 여기처럼 C처럼 이렇게 골라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A와 B가 연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 무시하시고 물론 앞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게 식물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니까 다 무시하시고 누구의 연관관계를 본다? 예, A, B 사이의 연관관계를 본다. 이때 보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즉 A든 B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한 문장 끝 읽은 다음에 이 끝하고 이 마지막 문장하고 첫 문장을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이건 한 번, 두 번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한 번에 딱 연결이 안 돼요. 이 문장을 읽어서 얘가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뒷문장과 이 앞부분을 연결했을 때 예,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연결했을 때 B에서 A를 연결했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을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푸는 방식은 요겁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3번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개는 쉬운 문장들은 예를 들면 B 고르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딱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고 시험 문제 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워지면 지금 3번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되셨죠? 아, 예. 그리고 요 문장은 순서 문제라서 보통은 나누질 않는데 이건 내신용입니다. 순서 문제라 나누질 않는데 어떻게 나눠야 된다? 요거는 아까 어디 있었죠? 예. 여기 앞까지가 무슨 내용이었었죠? 예, 이런 내용들이었었고 가드너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만약에 가드너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 스스로 아예 키운다.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죠. 요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모든 발달 단계죠.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내용은 두 군데 정도로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